할머니에게 남편은 세월이 갈수록 더 그리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내가 왔어 영감님 봄이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며 오래전부터 신선들의 길이라 불렸던 지리산 서북능선의 작은 마을, 이곳에 시간이 멈춘 집이 있습니다. 집이 200년 됐다 그랬어요. 200년이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생긴 집 저거 하나라. 놀라운 건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억새 지붕에 아궁이로 불을 떼는 생활 방식이 200년 전 그대로라는 이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을 뗄 나무를 해다 나르는 중인지 제 몸만한 통나무를 지고 와서는 힘이 드시는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는 할머니. 그렇게 쉬는 것도 잠시. 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향하시는데요. 그런 할머니를 이웃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 할매가 보면 어째서 그렇게 산 거 몰라요. 자석들도 와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데 사서 저러고 고생하고 산다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되고 위험한 생활을 하는 건지 걱정스럽기까지 한 상황.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희 MBN의 현장 루포 특종 세상이라는 말을 건네보지만 나무를 옮기느라 마음이 바쁜 할머니는 누구야 다치 누가 거기 들어가서 다치면 큰일 나 얘기를 나눌 새가 없답니다. 아이고 나 이거 나무 진짜가 복잡해 죽었는데 초도 뭐 말을 싶다 이별을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만 들어가 가 성가시게 굴지 말라며 불같이 화를 내고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서둘러 나무를 짊어지시는데요. 칠순이 훨씬 넘어 보이는 나이. 허리도 성치 않으신 분이 대체 왜 이런 고된 생활을 하면서까지 산속 오지 200년 된 집을 지키고 있는 건지. 200년째 시간을 멈춘 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행에 가까운 삶을 선택한 할머니의 산골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해발 고도 700m. 지리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땔감을 해다 나르는 힘겨운 생활을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하지 마 시키지 마 손을 가봐 죽겠어 손을 가봐도 말할 힘도 없어 무거워 보이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도와준 것이 나 더 일을 얻어준 건 게 아마트하고 나 말할 힘도 없어 숨이 가빠 죽겠어 아마트하고 그냥 가나 힘들어 혹여나 그 이유가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닐까 할머니를 지켜보던 그때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고 요쪽에서 그거 요쪽에서 지게를 내려놓는 할머니. 안돼 뭐 자꾸 들어가자니 아이고 자꾸 들어가 아이고 내가 그럼 어떻게? 안 한다는데 저기 들어 여기 요쪽에 들어 네, 저 잡고 있을게요. 안돼 나 그래 들고 있어 나 갑기라 아유 따라가지 어디 마 아니 좀 괜찮으신 아니 어디 마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양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애지중지하던 땔감을 두고 대체 어딜 가시려는 건지.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허리로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던 할머니의 발길이 멈춘 곳은 뜻밖에도 무덤 앞입니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애달플까? 많이 가야 슬픈 길이냐. 자, 계시시오. 이제 내가 또 며칠 있다 또 올게요. 200년 시간이 멈춘 집과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무덤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할머니의 집을 찾았는데요. 할머니. 예, 누구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못 들어왔어. 이 꼴짝이 그냥. 어?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뭐지, 뭐. 여 꼴짝이 그냥 못 오니까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힘든디. 오니라고 하면 또 냈었네. 불제, 충격 불제. 불이요? 충격 부적제.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지금 이제 방에 곰볼 때 이제 소떼불이 새서 소리가 나네. 이게 떼야, 이걸 떼야 전기가. 마음이 풀리셨는지 아궁이 앞 명당 자리를 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할머니. 헌데 곧게 서질 못하십니다. 지팡이 드시나 봐요. 지팡이 짚어야지. 지팡이 안 짚으면 뭐 한참도 못 당긴다. 지팡이 짚어야지. 허리 때문에? 허리 때문에. 그래야 편하지. 편하게 말도 하고 그렇지. 지팡이가 없으면 펴지도 못할 만큼 굽은 허리로 생활하기엔 너무 열악해 보이는 집. 요즘에 못 보는 집인데 이거 뭔 집이에요? 억새지. 없앴지? 억새가 있고 갈대가 있고 그래. 집이 한 200년 넘었죠, 이 집이요. 200년이요? 200년 전에 지리산 억새를 이어 만들었다는 집은 찹쌀물을 섞어 만든 흙벽이며 툇마루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착각에 들게 하는데요. 전기며 펌프 같은 최소한의 문명을 더하긴 했지만 아궁이로 불을 때는 생활 방식 등은 여전히 200년 전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그대로 있던 데고 있던 거고. 아 옛날부터 이대로 있던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이거 있었지. 이거 대. 뭐지? 옛날에 그래도 어른들의 지혜가 겁나게 좋았지. 이것이 말하자면 이 대. 물이 안 쓰잖아요, 대는. 자그마치 200년 시간이 멈춘 집이라니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리산의 혹한을 견디기엔 너무 열악합니다. 눈이 오면 또 할 일이 많아요? 어? 눈이 오면 눈이 뭐 할 일이 겁나. 할 일이 겁나? 할 일이 겁나. 이렇게 또 눈 들어갈까 싶어서 이거 들여놔. 아궁이며 장작 등 생활용품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철통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발이 엄청 날려요. 뭐야? 요거 흙이라서 이거 어그러져 버려. 이거 흙이라서 이게 어그러져. 눈 맞으면은? 눈 맞으면 어그러져.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 이렇게 복잡하게 사요. 못 날아가게 그래놓고 그냥 물 좋게 틀어놓고. 이거 뭐는 왜 틀어내요? 옮겨. 얼까봐? 땡땡 게 이게 저거 자연수라 땡땡 얼어 지하수가 있고 얼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모르고 내 어떡하지. 지리산 억새집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들어와. 아이고 좋다. 60여 년 전 인근 마을에 살던 할머니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면서부터입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18에? 18에? 18에. 18에 지금 섣달이 결혼했지 돌수 돌아오네. 18에 결혼하시고 19에 낳고. 19에 낳고 우리 아들은 19에 낳고. 그럼 아버님은 우리 아저씨는 24살에 돌아가시고. 그때는 왜 나가셨어요? 교통이 그때는 호롱불 켜놓고 도로가 없어.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이 여기서 학교를 참 이제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학교를 안 가. 우리 아들은 이제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남학 가서 가르치려고 이제 나가갖고 이제 아들 가르치고 한 50대 다 지는데 그때 실금이 갔다 오고 그러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을 안 해가고 뭐 내 몸이 뭐 생각이나 대가디 그나 새끼들 어찌되기도 죽이라도 먹이려고 이러러 짜고 댕기기 이러러 댕기기 빠지면은 안 댕겨. 그래서 그때 못했지. 22살에 도시로 나가 억척스럽게 살았다는 할머니. 식당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할머니가 지리산으로 돌아온 건 22년 전이었습니다.
시장 아버지가 이제 서울 사람한테 팔았어. 투기꾼한테 팔았는데 이 집이 났어. 났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나 뼈대만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1년에 수리를 해갖고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살기가 됐어. 그 계기가 그렇게 될 거라. 아, 그렇게 됐어. 빈집으로 방치돼 있던 억새집을 사들이고는 큰 돈을 들여 옛 모습 그대로 손을 봤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요대로 잔다. 요대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현대식으로 수리를 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아랑곳 않고 20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고집했다는 할머니. 그런 탓에 지리산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열어지도 않은 이거. 이 정신이 없는 지덕이는 처음이네. 간밤에 수도가 언 겁니다. 큰일 났네. 얼었어. 어떻게요? 얼어서 지금 이제 이런 쪽에 한 방울도 나오는 바다에서 소트 잡아갖고 따뜻한 물을 갖다가 여기다 찍히야지. 물이 있어야 아침밥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언 수도를 녹여야 하는데 그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물을 막 만지죠. 손 쓰는 게 손끝지가 싫은 게 추워갖고 이런 뭐든 자고 일하면 불 못. 받아줬어요? 물이 많이 받아졌네. 여기만 하면 되겠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1시간 동안 받은 물을 가마솥에 붓고 팔팔 끓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 억새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혹은 집을 손볼 때 현대식으로만 손봤다면 언수도와 전쟁을 치르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억새 집사한테 뭐 곤란 일이 많지. 물이 없으면 한참도 못 살아. 물이 없으면. 할머니는 후회스럽지도 않은 걸까요? 1시간이 넘도록 씨름을 한 끝에 드디어 수도를 녹이는데 성공합니다. 아이고 살았다고. 아이고 그냥 살았어. 깨질라. 따뜻하세요. 그래 면작지근해.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못하고지. 뜨거워서 그러라고. 서둘러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할머니가 직접 딴 자연산 서기버섯을 넣은 떡국을 드실 거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마당에서 아궁이로 요리를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때마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누구라? 아이고 이 할머니가 누런데 왔어. 어서 와. 그래 눈이 온게. 아이고 눈명자 왔어. 아이고 어서 와. 아이고 우리 친구 어머.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그래. 누구예요? 어? 누구예요? 친구 친구야 친구. 우리 친구. 같이 컸어 크지게.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크고. 또 같은 뒤로 같은 저거 그 동네로 시집을 오고 해놓은 게 더 반갑지. 아, 한마을에서 나고 자라 함께 팔랑마을로 시집온 70년 지기 친구까지 왔으니 맛과 정성이 깊어지는 건 당연지사. 자연산 서기버섯도 아낌없이 넣는데요.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이고 오늘 날이 추워갖고 난리다. 자, 아이고 저 예쁘게 붙였네. 응? 졸라 예쁘게 붙이는 것 같아. 가마솥에 끓인 떡국에 배추전까지 자, 옛날 방식으로 만든 음식의 맛이야 모르지 않지만 눈기랑 먹어봐.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 있는 할머니가 친구는 늘 걱정입니다. 맛있어요. 친구 덕분에 큰 상 받았다. 나를 잘했네. 야 우리가 뭐 돈을 욕심을 내겠냐, 무엇을 욕심을 자식을 욕심 내거나. 겨울인께 응. 이제 내려와서 살면 응. 해관도 있고 응. 안 좋냐. 그 내려갈 생각은 없어. 그냥 죽어도 그냥 여기서 그냥 죽고 싶지 저 어디 딴 데는 절대 요만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 허리는 굽었지. 나무 흘려도 이제 힘들잖아. 아 이제 뭐 기 들어가고 기 나가도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뭐. 눈길을 뚫고 달려온 친구의 걱정에도 억새집만큼은 떠날 수 없다는 할머니. 조심히 잘 가. 그래 잘 살다가 또질 좀 와. 집 좀 가지 나는 너는 이제 그때서 못 간다 그래. 불러줘서 고맙네. 아이고 와줘서 고맙네. 가.
날씨는 어때요? 날이 조금 풀어졌는데 오늘 지금 눈이 풀풀 오고 있어. 심란해. 겨울에 이거 할게. 어. 좀 이거 와서 좀 지내고 좀 따뜻하게 지내고 좀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건 뭐 들어가냐 안 가. 왜요? 아니 안 가. 한 일주일만이나 오셨다가. 아니 안 가. 안 갈란게. 그나 누구나 건강하게 잘 있고 내 걱정하지 마. 나는 불만 때문에 뜨거는 게 걱정하지 말고. 아들의 계속된 설득에도 꿈쩍 않습니다. 그동안에 건강하고 잘 있거라. 감기 조심하고. 네, 엄마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 아드님이 며칠만이라도 좀 내려와서 살라는데 안 가. 안 가. 여기서 생활하시는 나는 게 여기 그나 있는 게 좋지. 힘들고 또 억새집이라서 또 바람에 뭐 집도 어쩔까 싶고 못 가. 내가 가만히 여기 붙어 있는 게 낫지. 나이나 나가보자. 나가서 눈도 치우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편하고 힘든 생활에도 억새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얼어갖고 여기서 한번 잡아주면 이제 죽는다 죽어 이제. 꽁꽁 언 길을 뚫고 어딘가로 향하는 할머니를 뒤따라 가봤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거친 산길을 오르는 할머니.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서 소리 하지 마. 뭐라고 이런 것도 건의를 해. 하지 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곳은 지난번 왔었던 무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감님은 집도 못 지키고 뭐해. 돼지가 갖고 여기 지나왔어요. 이곳이 죽은 남편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집이나 좀 잘 지키자 뭐하고 계셔. 아이고 참나. 얼어갖고 뭐 대단하고. 이 산소를 이렇게 돼지가 지진 게 자주 댕긴 편인데 막 여기도 뒤져놓고 저기도 뒤져놓고 난리가 났네. 아이고. 어휴 죽가 이거 진짜로 그 말도 아니네. 지리산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하다 보니 남편의 무덤은 종종 멧돼지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아 자주 오는데 요새 눈이 오고 추워서 내가 못 왔디. 그렇게 파헤쳐지는 무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무덤이 있는 지리산 팔랑마을로 돌아왔다는 할머니. 잘생겼어. 예, 우리 집안에 이물감이 책을 많이 배우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게 전혀 너한테도 이해하고 존중하지 전혀 그냥 벌러지는 법이 없어. 할머니에게 남편은 세월이 갈수록 더 그리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내가 왔어. 영감님 나는 이 전 세상에 내가 좋은 것도 먹어보고 구경도 하고 나 댕기기 좋아하게 댕긴데 영감은 한 주먹이 흙이 돼갖고 이런 누워 계신 게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파. 24.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꾸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집이 바로 이 억새집이었던 건데요.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는 집을 할머니는 차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의 손길을, 추억을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집. 이게 이름 베개가 차티야 이거지. 이게 원앙침 베개다고 시집을 해갖고 왔는데 우리 영감이 뵀어. 우리 영감이 뵈고 우리 영감이 가시고 난 게 이제 이것을 내가 두고 봐야겠다 하고 네. 두고 봐야겠다 하고 이것을 내가 지금 간직을 한 거지. 3년 동안에 얼마나 뵀겠어.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 그리움이 더 간절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남편의 곁으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는 할머니. 뭐 하시려고요? 좀 섹시하게 날이 끄꺼본 게 이제 밤에 좀 세수 좀 하고 네. 발도 좀 씻고 아이고야. 그래야지 이제. 200년 된 낡은 집에서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물이라도 쓰고 벌고 들어가야지. 나이 먹으면 할머니한테도 냄새도 나고 그 내가 관리를 해야지. 아유 됐다. 늦은 밤 홀로 피아노를 연습하는 즐거움입니다.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피아노였답니다. 내가 이제 뭐 저녁에 갈랑가리 일찍 갈랑가 보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조금 이제 즐겁게 살다 갈까 싶어서 그냥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본 거예요. 피아노 칠 줄 알면 나도 가르쳐 줘 이군. 쳐봐. 제작진에게도 한 수 배우고 싶다는 할머니. 이거 춤추는 곡이요, 춤추는 곡. 한번 해봐. 이제 엄마라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춤 잘 추시는데? 나? 아이고 뭐지 내려가서 못 쳐.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이 쌓여가고 있다는 지리산 200년 억새집에서의 생활. 여기 누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허리 운동. 아, 이건 허리 운동? 뺐다고 하고 불거져서 뺐다고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갖고는 이것이 오그린 상태에서 이제 요걸 요렇게 요만치 들고 허리 요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 이렇게 고개를 들고 요렇게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그렇게. 요 오독오독 소리가 나죠 덩어리서요. 안 들려? 나는 막 오독오독 한디. 아이고 개운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편한 생활과의 전쟁인데요. 힘이 모자라고 눈도 안 쓸린다. 그래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렇게 도와줘봐. 이렇게 그냥 실어봐. 이걸로요? 이 빗자루인가요? 어디 내가 카메라 한번 들어볼게 해줘봐. 이번엔 PD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할머니. 찍고 있나요? 잘 찍히고 있어. 솜씨가 꽤 제법이죠? 바로 찍어야지. 여기서 나를 바로 찍어야지. 아, 나도 할머니 찍어야 돼? 그게 바로 찍어야지. 그래갖고 나는 다 이거 내 컴퓨터에 올리려고 그러지. 컴퓨터에 카메라까지 배우고 싶으시다니. 찍고 있어. 와봐. 와봐. 됐어 이제. 그만해. 내가 허리가 아픈 게 이렇게 서서 찍으면 이제 서서 못 찍을게. 그렇게 한바탕 촬영놀이가 끝나고 급한 볼일이 있다며 분주히 발걸음을 옮겨 차에 오르는 할머니. 면허 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96년도에 땄는데 네. 도로가 문제가 없고 그때는 비포장 도로가 막 못 댕겨. 그러니까 이제 내 생일에 차를 갖고 왔지. 한 18년 정도 돼. 브레이크에서 떼지를 못하네. 브레이크를 띄면 어떨 가별이 차가 와 어떡하면 찍겠고요. 얘가 제일 위험해. 눈이 와서 꽁꽁 얼어버린 길을 조심조심 운전해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번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영감이면 뭐든 영감이까지 뭐 그렇게 득득해야지 뭐. 자기 영감도 아니면서 말이야. 이웃마을 할아버지를 태우고 도착한 곳은 인근 야산인데요. 이게 없잖아. 갈 때는 물러갖고 못해. 지붕에 이을 억새를 베러 온 건데요. 볏집이 귀한 지리산 산간 지역.
볏짚 대신 지리산 곳곳에 자생하는 억새를 이용해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억새집입니다. 특히 해발 500m 이상의 산간지방에서 자라는 지리산 억새는 볏짚보다 훨씬 견고하고 눈비에도 잘 썩지 않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억새 지붕 전체가 썩을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손을 보며 틈을 막아줘야 하는데요. 집 짜갈라졌어. 짜갈라져서 그 굴새 좋게 박으려고 다 있어. 딴 사람 어때? 할아버지는 누군데? 최근 눈이 잦아지며 억새 지붕 일부분이 꺼졌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작업을 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아무래도 할머니는 뭔가 못마땅한가 봅니다. 어떻게 하나 누구 박대기 그걸 자꾸 깔고 왔냐? 그걸 좀 털어내고라는 게 거기다가 또 자꾸 어떻게 한대? 보다 못해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간 할머니. 나무 껍다. 방수나무 껍다. 비 온 게 비 안 맞으라고. 눈 오면 눈 맞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집인 만큼 할머니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한 곳인 만큼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억새집 손질을 끝낸 할머니가 어김없이 산으로 향합니다. 오래전 시간이 멈춘 억새집을 지키기 위해선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처럼 지게를 벗어던지고 오늘도 남편의 무덤부터 찾는 할머니.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에게 향하는 걸음은 언제나 설렙니다. 영감님 우리 저 식구들 1년 내내 건강해지셔. 이제 해도 베끼고 이제 새해가 베끼서 내가 영감 찾아왔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목마른 게 잡수시고 그래. 마음이 예쁘고 그 집에서 여기 사갖고 왔더라. 이거 할아버지 못 드시겠네. 할아버지 그냥 뭐 운것만 하시겠지 뭐. 그냥 맛있니까 이런 거 못 잡숴 봤으니까 귀한 거니까 내가 갖고 왔지. 귀한 거니까. 영감님 이거 잡수고 계셔. 나 가서 나무 한 줌에서 치고 올게. 한 줌에서 치고 와야 내가 덩어리가 뜨끈뜨끈해 치지고 자지. 영감님 나무 한 줌도 안 내다 주고 내가 미워 죽겠다. 때론 고된 노동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억새집에서의 생활.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를 돌봐 좀 준다 할까? 그런게로 뭐 어디를 내가 못 가지. 세상 끝나더라도 살아야지. 이제 내가 어디로 가. 남편을 위해 자신을 위해 시간이 멈춘 집에 사는 할머니. 앞으로도 그 행복 영원하시길 바랍니다.